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충동적이냐 또는 변덕이 심한 것이냐 아니면은 신축성이 있고 사려가 깊은 것이냐, 이 두 가지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예상치 못했던 유턴들 때문입니다. 그가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린 후에 공격 10분 전에 취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가 주말에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체포와 추방을 한다고 공표를 했다가 갑자기 2주 연기 조치로 돌아섰습니다. 그 밖에도 멕시코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가 그 위협을 갑자기 거둬들였고, 북한에게 했던 Fire and Fury는 없어지고 김정은이 트럼프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이 북한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를 미국의 자제력을 보여준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의 행동이 불을 질렀다가 불을 끄는 행위였다, 즉 방화범과 소방관의 행동을 동시에 한 것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G20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와 만나야 되고,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은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이제 순방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보, 교육, 국제 신뢰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턴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이란 문제, 멕시코 문제, 이미그레이션 등의 문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긍정적인, 부정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사태입니다. 이란이 공해상 영공에서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갑자기 폭탄 투하 10분 전에 이 공격 명령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가 직접 트윗에 밝힌 그 취소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3개의 이란 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공격으로 몇 명이 죽냐 하고 질문을 했었다. 한 장군이 15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공격 10분 전에 내가 이것을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내 공격 취소 조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지나친 온건파라고 또 공격을 한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단지 정찰기가 떨어지고 150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에서는 그의 공격 취소 명령은 사려 깊은 행동이라 라고 치켜 세우고 있고, 그러나 존 볼튼이나 마이크 폼페오 등 공화당 내부의 매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려한 것은 정치적인 시각에 대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가 불필요한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또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되고 결국 전쟁이 나게 됩니다. 이걸 피해보려는 그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매파들은 그의 공격 취소 명령이 국내 또는 국제사회에게 미국의 안보에 대한 정책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했고, 결국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항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그가 국제 안보 정책을 마치 리얼리티 TV 쇼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10개 도시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추방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가 됐는데, 그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측의 요청에 의해서 불체자 추방을 2주 연기한다.
이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망명제도 그리고 국경 단속의 허점을 보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트윗 마지막에 그는 If not, deportation start 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반이민을 선호하는 정치적 베이스층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곧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불체자 구금 시설에 대한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부모 어린이들의 그 이산가족 사례 등이 다뤄지게 됩니다. 닉 더빈 상원의원은 어제 의회가 불법 체류자 가족의 어린이 등을 무기한 감금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과연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과 회담을 벌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역 문제라든가 이란 문제 등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수석 등이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안보 문제 등을 이제 협의하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국내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시작이 되고 민주당의 안보, 이민, 교육 등에 대한 반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오는 목요일 27일까지 저희 기독교 방송이 열리러 벌리는 선교 방송을 위한 모금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 프로그램인 시사 해설을 애청하시는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비싼 전파료를 내고 제작비를 들여야만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문 구독료도 전략을 하고 낡은 컴퓨터도 그대로 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지출이 있어야만이 이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의 청취자이시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제작자의 위치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 20년을 맞게 되고 5,000회 연속 방송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카톡으로 받으시는 분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카톡 보내기를 위해서 최미숙 사모님, 박상준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박진희 자매, 김희옥 자매 그리고 저도 매일 카톡을 여러 개 보냅니다. 누가 세어보니까 한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 키를 8번을 눌러야 한답니다. 이전에 200여일을 매일 8번씩 눌러서 여러분이 편하게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복음 방송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창사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41주년 공개헌금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방법,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KCBS의 모든 방송 컨텐츠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작됩니다. 미디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인 방송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CBS는 순수 복음 방송의 정직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선교 헌금 동참 방법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석교회, 직분 등 후원 약정서에 기입할 내용들을 카카오톡이나 847-583-0191번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KCBS 공개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팩스 847-583-8295, 카카오톡 847-707-4269번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규모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중대한 대이란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지역 테러 조직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는 금융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이란을 지원하는 외국계 은행과 보험사, 무역회사 등을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이란의 미군 무인기 드론 격추에 대해 미국이 보복 공격에 나서려다 실행 직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란은 미국의 자제를 결단력 부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방영된 CNN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우리 무인기 격추가 실제로 최고 수준에서 승인됐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격추 명령이 최고 수준에서 승인됐는지를 확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달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은 평소보다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이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폐막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다는 점, 30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출국한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관심은 2년 전에 무산됐던 비무장지대 방문의 성사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두 정상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잡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원포인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햄프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트럭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경 뉴햄프셔 랜돌프 2번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는 23살 볼로도이미르 주코브스키로 운송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7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5년 된 시카고의 카톨릭 성당이 문을 닫습니다. 필슨 지역의 세인트 아달버트 성당은 내달 15일 미사를 끝으로 폐쇄됩니다. 이 성당은 1874년 당시 폴리시 이민자들이 세운 성당인데 근년에 교세가 줄고 이에 따른 건물 보수를 하지 못해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데이트를 시도하던 남성 4명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엘진 지역에 사는 이들 4명의 남성들은 밋미라는 데이트 웹을 통해 데이트를 시도했는데 접촉 지점에서 돌연 강도들이 나타나 현금 등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캐시 스테이션으로 끌려가 현금을 인출한 후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금주부터 7월 말까지 렉쇼얼 지역의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시교통 당국은 이 지역 통행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시카고 리버를 가로지르는 교량 보수 공사 때문입니다. 이 공사로 렉쇼얼 일대와 미시간, 그랜드, 콜럼버스 지역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41주년 특별 공개 헌금 생방송이 내일부터 3일간 실시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올해 공개 헌금 목표액은 $13만, 헌금 동참 참여자에게는 헌물과 함께 다양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63도.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대기 불안정으로 밤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87도, 최저 67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깼고 최고 85도, 최저 67도. 목요일 흐리고 오후 한때 썬더스톰도 예상됩니다. 최고 88도, 최저 71도입니다.